안녕하세요, 럭키님들.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은 수석 역행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직감이 떠오르면 영상을 촬영하곤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이 키워드들이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시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개성과 자유입니다. 앞으로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행운을 더 끌어당기기 쉽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와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기술이 없는 걸, 나는 자유롭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람의 시대에 가장 불안함을 느끼기 쉬운 세대가 30, 40대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 한국의 10대와 20대는 바람의 시대의 이 가치관이나 키워드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 땅의 시대의 상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 30대, 40대 사람들은 바람의 시대의 가치관을 들었을 때 이질적인 것을 느끼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럭키님들 중에 30, 40대에 놓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음 한켠에서는 새 시대를 환영하면서도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 부족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땅의 시대를 이끌어온 50대에서 70대 분들 럭키님들께서는 어쩌면 바람의 시대의 가치관을 무리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바람의 시대를 주도해서 이끌어갈 10대, 20대, 30대 그리고 넓게 잡으면 현재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40대까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주는 많은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시대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땅의 시대의 가치관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겠죠.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책임감 따위는 다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30, 40대의 애매한 기점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불안해지곤 합니다.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맞을까? 자유를 얻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걸음 내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의 시대의 자유는 지나친 책임감을 내려놓자입니다. 우리가 과거 땅의 시대 때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맞아. 어른들이 말하는 길이 성공이야. 그 루트가 맞아. 라고 생각해왔던 머스트의 상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의 시대의 가치관인데요. 우리는 이 땅의 시대의 가치관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를 나오면 바로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루트 안에서 내가 선택할 때는 사회적인 외부의 상식에 맞춰서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이 학교를 가야 하고 이 회사를 가야 하고 나의 마음의 목소리보다는 그런 외부의 목소리에 따라서 인생을 선택해 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건 지나친 책임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겠죠. 이런 지나친 책임감을 먼저 내려놓자라는 것이 자유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적어도 자기 희생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삶은 아니지만 이 회사는 안정적이니까 내가 그렇게 들어가서 참아야 해. 조직에서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한테 인정받을 수 없고 결혼 생활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전부 다 자기 희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은 땅의 시대 가치관에 아직은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상식이 나에게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느낄지라도 조금씩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인드나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조직에서는 내가 반드시 필요해. 부모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해. 이런 머스트의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나의 마음 안에 자유라는 그런 자리가 생겨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희생을 해야 돼 라는 그 마인드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의 시대는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될 수 있고 행운을 끌어당기기 쉽다라고 하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분들은 노력에 비해서 큰 것을 손에 넣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면 내가 손에 넣는 수확물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유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려는 그 마음도 내려놓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원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배우자가 있든 가족이 있든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든 나를 컨트롤하는 무언가는 항상 내 옆에 존재합니다. 자유라는 거는 이 상황을 100% 없애버리고 나서 얻는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요. 3, 40년 이상을 땅의 시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절반 이상의 여생을 바람의 시대로 살아가라 라고 했을 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00% 속박의 상황을 제거하고 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나의 행동만으로도 바람의 시대의 행운을 받아서 이 자유도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 속에서 자유도를 높여갈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놓여있는 이 환경과 시간과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행동,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럭키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계속 휴가 없이 일만 하고 있을 때는 빨리 여름에 휴가를 떠났으면 좋겠다. 빨리 겨울에 해외여행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막상 휴가 시간을 얻었을 때 정말 100% 200% 내가 원하는 시간을 보내신 럭키님들 계시나요? 대부분 막상 2달 이상의 자유와 방학이 주어지면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해야지, 좋아하는 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해도 늦게 일어나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쉬는 시간이 있어도 나에게 휴일이 주어져도 좋아하는 일에 돈을 쓰고 좋아하는 취미에 돈을 쓰는 것이 뭔가 사치처럼 느껴져서 결국에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막상 나에게 엄청난 그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많은 행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그 상황을 100% 버리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놓여있는 상황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도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해나간다면 언젠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 나의 직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그때에 비로소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적 자유나 아니면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족이나 연인 때문에 내 시간에 집중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족이랑도 헤어질 거고 연인과도 헤어지고 나서 내 일에 몰두할 거야. 자유를 손에 넣고 나서 내 일에 몰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지만 꼭 그렇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얽매여 있는 그렇게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조금씩 매진해 가는 그 활동들이 언젠가 10년이 지나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10년도 안 걸립니다.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건 어쩌면 3년 이내로도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럭키님들께서도 바람의 시대가 상징하는 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내 인생이 이제는 어딘가에 속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크리에이트 해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반전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도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항상 속박되어 있는 루틴 안에서 조금씩 매진해 왔던 것들이 이렇게 확대된 거예요. 친구 만나는 시간에는 또 놀았고요. 하지 않았어요. 발신 작업을요. 그런데 내가 아무 약속이 없을 때 그러면 지금 영상을 촬영해 볼까? 그렇게 조금씩 늘려간 거예요. 럭키님들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결과 80%가 바로 20%의 노력과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20%의 원인입니다. 하루에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했을 뿐인데 1년 뒤, 2년 뒤에 상상하지도 못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거나 그것이 부업이 되고 나중에 메인 잡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바람의 시대가 의미하는 자유와 해방을 손에 넣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람의 시대는요, 80% 억지로 나를 희생하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것들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의식해야 되는 것은 이 파레토의 법칙처럼 내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 그 20%의 노력과 원인들이 나중에 80% 이상의 정말 큰 인생의 결과, 자유와 해방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의 시대의 마인드를 떠올렸을 때 모든 걸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조직에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장 인플루언서로 데뷔하세요, 당장 사업을 시작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30, 40대에 놓여서 뭔가 가치관이 혼란스럽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게 뭔가 어렵다, 바람의 시대 너무 어려워요 라는 분들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조직 안에서도 충분히 조금씩 미래를 대비해 나가신다면 이 인생이 반전될 수 있는 흐름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루에 아주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시면 이 바람의 시대가 안착화되는 3년 후, 5년 후에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제는 억지로 애쓰고 자기 희생을 하고 내가 책임져야 이 삶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도전하고 자기중심축을 갖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시대에 맞는 가치관입니다. 오늘 제가 자유를 메인으로 계속 좀 강조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는 소원문을 쓰고 원하는 것을 우주에 의도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발신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저 문장을 쓴 것에만 만족하고 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루어질 확률이 계속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집착을 하지 마세요 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나,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의도한 순간부터 그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행동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집착하지 않는 마음 상태로요. 긍정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을 때는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기 때문에, 나는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집착은 웬만하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착의 마음이 솟아나는 경우는 어쩌면 뭔가 나의 행동 패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과거의 트라우마, 어릴 적의 상처, 이런 것들이 뭔가 연결되어서 내 행동 패턴에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동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움직였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원문을 발신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살을 빼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소원문을 작성했을 때, 우리가 운동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관리하지 않고 꾸미는 거에도 관심이 전혀 없고 마음껏 입을 수도 없습니다. 연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우주에 의도했는데 내가 전혀 행동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면 그 소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오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 연인을 만나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야 해요. 저는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움직이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연인을 원한다, 이 말 정도는 전해두세요. 이것도 어쨌든 행동이잖아요. 나는 연인을 원해, 나에게 소개시켜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나를 먼저 떠올려줘 라고 말을 건네보세요. 전해보세요.
그러면 이 행동이 우주의 파워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만났을 때 친절하게 행동하고 잘해주고 먹을 거 하나 더 사주고 이번에 내가 커피 사줄게 해줬던 그 호의들이 뭔가 우주의 파워를 또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혹시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너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 이런 경우도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행동은요, 실제로 구애를 하는 행동도 포함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다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난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 편이 내가 원하는 바를 아주 빠르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원문만 작성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스텝의 행동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베푸는 행위들이 다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건 그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 정말 그게 가장 무난하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 행동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기분이 다운되시는 분들도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나의 운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행운할 때 운자도 움직이다의 의미를 가진 운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상황 속에서도 행동을 하고 움직여주면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다운되신다면 밖으로 나가보세요. 산책도 하시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책도 읽어보시고 움직이는 걸 추천드려요. 이 모든 게 다 행동이거든요. 행동하지 않으면 내 운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없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도 힘들다. 땅의 시대 때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결과로 이어졌지만, 바람의 시대 때는요, 나의 마음을 행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마음의 그런 중심축을 잡고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애쓰지 말라는 뜻을 뭔가 노력도 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기분, 마음의 상태,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연인을 손에 넣고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 두근거려, 기대돼, 이런 마음으로 움직여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애쓴다라는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본다. 바로 중심축을 그 부분에 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연인도 원하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지도 않고 부업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내가 욕심 있고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소원문을 작성한 후에 긍정적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소원들은 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해서 작성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는 걸 전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걸 하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불안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불안을 느끼는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몰입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바람의 시대에는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타인의 삶을 의식한다라는 거는 비추하고 있잖아요. NG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도전하고 집중하는 거, 몰입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뇌의 시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뇌에서는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느낀다고 하네요.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 싫어하는 일,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시계 보면은 시간이 잘 안 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릴까? 너무 느리게 간다.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의 뇌에서는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라고 느낀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고 있다면 나의 뇌에서는 노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나이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이런 외부적인 이런 화장품 이런 것들로 나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상에서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잘 하고 있는가, 매진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시간을 늘려갈수록 뇌에서는 너무 시간이 느리게 간다. 나이를 빨리 먹지 않는다.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네요. 행복하게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나의 자유를 의식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끌어오고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시간,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보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한테 더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 아니면 기쁜 일이 있었다 이야기할 때 물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문제보다 자신의 문제에 더 관심이 원래 많아요.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뇌의 시간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말 관심 없는 타인의 문제에 몰입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인생을 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나를 조금 더 아프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오래 살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나의 인생에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러면 우린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바람의 시대는 자신의 중심축을 잘 세우고 타인을 존중하되 나의 인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하는 일에 아주 깊이 몰입하시고 오타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연예인을 좋아하면 연예인 오타쿠도 좋고요.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 그림 그리기 오타쿠.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 그럼 남편 오타쿠. 내가 좋아하는 일, 요리 오타쿠, 뭐 이런 거. 그거에 완전히 푹 빠져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타인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타인의 성공, 타인이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인생에 정말 200% 집중해야 되는 바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바람의 시대가 어쩌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닫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점성술가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럴 때는 우리는 좀 감사의 마음을 갖고 타인이 어려워할 때는 좀 도와주고 그리고 손도 내밀어주는 좀 여유를 의식하면 좋겠죠. 이런 밸런스도 의식하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나의 인생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와주시는 분들 나이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각자 나이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취미생활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정말 소중한 나의 천직, 나의 사명 이런 걸 한번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부터 할 것인지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목표 설정을 하셔서 정말 자신의 행복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땅의 시대 때는 이런 혈육 관계도 전부 다 함께 책임지고 가자 이런 흐름이었지만 바람의 시대는 아무리 부모 자식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인생을 존중해주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서로가 답답함과 숨막힘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도 많이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원하는 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할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흐름이 이러니까요.
우리는 그걸 의식해서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걸 반영해 나가는 편이 좋겠죠. 우리 럭키님들 중에도 저랑 똑같이 이 애매한 세대라면 30, 40대 세대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용기 있게 이제는 새 시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마음에 힘이 될 수 있는, 힐링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자주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